안녕하세요. 트래블데일리 리포터 이부장입니다. 오늘도 여행업계 소식을 쉽고 짧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자로 찾아왔습니다. 제 모양을 조금 줌아웃 하니까 좀 덜 부담되시죠? 이 얼굴 크고 못생긴 사람이 이따만하게 나오니까 어제는 조금 저 자신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글로벌 OTA 앞으로 국내에다가 한국에다가 고객센터를 필수적으로다가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뒷북 행정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좀 발표를 한 게 있어서 요거 저희가 2월 14일자 텍스트의 메인 뉴스로 좀 실어놨습니다. 자, 중국 여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는 그런 여행이 어떻게 좀 변했는지 한 여행사에서 제어사한 게 있는데 흥미로워서 오늘 요거 좀 자세히 전해드릴 거예요. 자, 멕시코의 국적항공사죠. 아에로멕시코가 8월부터 인천 멕시코시티 운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자, 태국에서 매년 열리는 트래블마트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업계. 트래블마트 플러스가 6월에 열리는데 이제 참가사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행사 관계자분들 많이 좀 신청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비행기에서 라면이 아주 그냥 그 국룰이었는데 이제는 저 순위가 절로 밀렸어요. 에어프리미아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 4순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투어가 여행에 미치다가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해서 상품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완판했답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모두투어는 갤럭시 관련한 이벤트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고 갤럭시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3월에서 10월 사이에 지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프로모션 시작하고, 레고랜드 호텔에서는 발렌타인데이 패키지 런칭했습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뉴스가 좀 궁금하시다, 나는 활자 중독증이 있다, 활자를 주로 읽는다, 나는 유튜브 방송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한번 이참에 보시고요. 텍스트 활자 뉴스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보시냐면 traveldaily.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메인 뉴스는 원래 이거예요. 앞으로 글로벌 OTA, 부킹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이런 것들 글로벌 OTA들이죠. 본사가 해외에 있고요. 이 업체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할 때는 한국에다가 반드시 한국 오피스를 둬라라고 하고,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그 전자상거래법 개선해서라도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글로벌 OTA들은 트립닷컴도 그렇고, 트립닷컴 한국에 200명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이미 한국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뒷북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국에 물론 없는 업체도 있어요.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홍보대 행사 통해서 이제 홍보만 하지, 보도자료 뿌리고, 그런 업체들은 조금 이번에 한번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제 그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OTA의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쇼핑, 많은 수가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정책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행업계 쪽에는 크게 파장을 일으키진 않겠으나, 약간 이건 조금 이제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좀 느낌이, 딴 분야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저런 발표를 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소식이 오늘 메인 뉴스고요. 오늘 좀 자세히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여행이 좀 변한다는 겁니다. 요게 그 교원 투어에서 자사에서 패키지 판매 요거 되는 걸 보고 한번 분석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분석 결과를 오늘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엔데믹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중국을 찾는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중국에 대한 반감, 중국 여행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이게 이상해.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거든. 왜냐면 중국 여행 자체가 뭐 비자도 받아야 되고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자, 지난해 4월 중국 단체 여행이 재개된 후에 송출객은 2분기부터 계속 증가를 보여왔대요, 작년에. 그래서 몇 명을 모객했냐, 몇 퍼센트 늘었냐, 이거는 뭐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좀 생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금 연령대나 그 분위기가 바뀌었나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중장년층의 전유물, 뭐 장가게 뭐 이런 데 해갖고 뭐 부모님 세대 효도여행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가족 여행지로 좀 조명을 받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 단위로 많이 간다는 얘기겠죠. 올해 출발 상품을 예약한 고객 연령대를 볼게요. 올해 이제 1월, 2월 사이겠죠. 가장 많은 게 46%인데 이게 40에서 50대, 제 나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이 20, 30대, 그 다음에 20대 미만인데, 뭐 20대 미만은 뭐 이제 미성년자니까 요거는 크게 의미 없는 숫자고, 전체 고객 가운데서 60대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6%라고 합니다. 자녀를 동반한 40, 50대 비중이 늘면서 특정 세대에 쏠리지 않고 여러 세대로 분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고객 연령대가 낮아졌잖아요. 낮아지면 다행히 여행 패턴도,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도 바뀌겠죠. 자,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가게 같은 것들, 뭐 백두산 이런 데, 자연경관 이런 게 좀 선호도가 높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도시와 휴양지가 많은 연태, 그다음에 상해 저도 가봤는데, 뭐 상해는 중국이 아니야. 유럽 같아요, 유럽. 그다음에 하이난, 사냐 있는 그 하이난, 이게 대표적이고요. 특히 연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체 여행객이 가까우면서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지로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분석을 했는데, 왜 그러면 중국을 선택했냐? 다른 여행지보다 가격 경쟁이 뛰어난 데다가 엔데믹 이후 일본과 동남아 등을 다녀온 가족 여행객이 새로운 여행지로 중국을 선택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너무 싸고, 연태 같은 경우는 비행기 1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유럽풍 건물 많어. 상해도 마찬가지면서 이국적인 정치를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뭐가 최고지? 음식. 정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못 먹지만 아는 여행객들은 진짜 그 가성비 아주 최고로 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죠. 저도 중국 여행 가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그리고 상해는 MZ부터 중장년 세대까지 다양한 또 곽광을 좀 받고, 사냐 같은 경우도 곽광을 받죠. 특히 뭐 하이난 가서 골프 여행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일단 주머니 사정이 요즘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동남아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중국 여행이 이런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는 여행업계,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는 뭐 나름대로 뭐 장가게, 백두산 이런 데는 나름대로 좀 올드한 시니어 수요를 좀 다져놓은 상태에서 젊은 중장년 밑에 세대로 해서 중국의 다른 쪽으로 좀 더 또 다른 패턴의 여행을 보인다는 거는 아웃바운드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행도 다양화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오늘 요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아에로멕시코가요, 8월 1일부터 멕시코 시티 인천을 운항을 시작합니다. 인천 출발 멕시코 시티행은 8월 3일부터 운항이 재개되고요. 주 7회 데일리로 매일 운항되고요.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 멕시코 시티 노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죠. 몬테레이를 경유합니다. 그래서 인천 멕시코 시티 노선은 직항으로 또 운항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멕시코 가실 분들 8월부터는 좀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